왕이 주님한테 좀 하나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원론적으로 들어가서 왜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고민을 해보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야구 쪽에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초등학교 리틀 유소년 야구를 왜 했겠어요? 야구 하고 싶어서 했겠죠. 99.99% 100%다. 맞습니다. 야구 그럼 초등학교 때 후보 선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없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초등학교 때도 있지 않을까요?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많지 않겠죠. 리틀은 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때는 더더욱이 없겠죠? 네.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거를 야구를 해요. 네네. 그리고 시합을 해요. 네. 이 아이들이 뭐 배우지 못한 게 딱 하나 있어요. 인내. 그때는 참고 기다리는 걸 못하니까 다 기회가 주어지니까. 이 자양중학교가 작년까지는 12명, 13명 이렇게 학교에 이제 왔어요. 신입생들이. 근데 올해부터는 16, 17명씩 와요. 근데 재작년에 제가 알기에는 그 친구는 초등학교 때 주전 선수가 아니었어요. 유일하게 그 친구가. 그러니까 6학년인데 자기는 시합을 뛰고 싶어. 근데 후보 선수야. 걔는 뭘 배웠냐? 인내를 배웠어요. 그런 아이들은요, 절대 사고 안 칩니다. 제가 보는 거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가 원했던 거 다 했고, 성장기 때. 네네네. 한 아이들은 거기서 막히면, 네네. 그게 불평불만으로 오고, 결국엔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요. 흔히 꽃길만 걸어온 친구들 그렇죠. 같은 경우는 네. 물론 힘들었겠지만 네, 물론 힘들었겠지만, 네네. 그럼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그 동기들하고 다 모아놓고 한 얘기가 있어요. 야, 이건 인권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똑같은 얘기 있어요. 너희들은 다 원하는 거 해봤고, 시합도 다 해봤고 하지만 이 친구는 벤치에서 시합 뛰고 싶어도 시합도 못 뛰고 꼭 참고 있어도 친구가 있다. 그럼 과연 이 친구는 뭘 배웠을까? 10살, 11살에 걔는 인내라는 걸 배우는 친구죠. 근데 광고하는 부분이 뭐냐면, 일반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과연 그네들이 그런 인내라는 걸 배워봤을까요? 경험을 해봤을까요? 내가 쟤를 때리고 싶어. 근데 그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애들은 손이 나간다고 이렇게. 경험을 하는 게 근데 그게 필요한데. 자기가 한 번이라도 참아볼 수 있고 속이 상해도 한번 눌러볼 수 있는 친구들은 물론 부모님 마음이 아프겠죠. 하지만 그거를 이론적으로 가르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는 그대로. 근데 사실 이게 같이 가는 것 같은데 뭐냐면 한국 사회가 다 그 능력주의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노력을 하고 그래서 어느 성과를 얻었고 자기가 열심히 잘해서 자기가 능력이 생겼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막히면 이제 권리만 주장하게 되는 거죠. 내 권리가 침해당했다라고 하고, 그게 이제 갈등으로도 표출되고. 근데 사실은 능력이 개인에게만 온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진 거고, 사회가 같이 준 거고, 그래서 이게 나 혼자 내가 잘해서 얻은 내 권리라기보다는 같이 이 속에서 성장하면서 내가 주어진 거다라고 하는, 아까 노블리스 오블리제 얘기했습니다만 그런 의식이 있어야지만 내가 이제 그러면 내가 어떻게 나눠줄 거냐, 아니면 이 고마운 걸 어떻게 전달할 거냐, 이런 의식도 생기는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던 사례는 그런 부분이 오히려 얘는 이제 능력이 없어서 이거를 그 시기에 인내심을 배우면서 나중에 능력이 생겼을 때는 이제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상황이 정말 강점이 되죠. 그 강점이 되고. 큰 무기가 돼요. 네. 근데 지금 핵심은 뭐냐면 일반 그 아이들도 마찬가지인데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아이들이 능력으로 권리만 주장하게 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고, 어떻게 그 인내라든지 공동체성을 같이 경험하게 교육해 줄 것이냐 하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학생 쪽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네네네. 잘 모르겠지만 네. 야구 쪽은 그래도 나름 전문가라 네네. 그 전에 어느 매스미디어에도 이제 인터뷰한 적도 있는데 네네. 실패를 해야 돼요, 애들은. 실패했을 때 네네. 일으켜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네. 그렇죠. 믿고 간다고요. 맞아요. 맞습니다.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줘야지. 네네네. 그럼 되죠. 예. 넘어지면 짓밟어? 네네. 그건 나쁘죠.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해볼 만큼 해. 괜찮아. 해. 야, 넘어져. 그럼 내가 너 이렇게 줄게. 근데 열심히 안 하고 넘어지는 척 해. 그럼 어떻게 이렇게 줘?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게 기술. 두 분이 그 아까 그 좀 회복적 정의나 회복적 생활교육 관점에서 네. 조금 이렇게 첨언 내지는 좀 좋은 아까 좀 코치분들한테 좀 맡기기도 하시고 네네. 지켜보기도 하시고 바로 뭐 애를 뭐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상당히 좀 관계 회복을 일단 우선시하는 접근이라고 보는데 조금 더 여기서 만약에 좀 더 할 수 있다면 네. 조금 더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되는 뭐 그런 접근법 있다면 네. 뭐 네.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저도 좀 많이 좀 배우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미 하고 계신데요, 네, 이미 우리 상당히 방금. 잘 하고 계셔서 아까 제가 이제 말씀 들으면서 느꼈던 것도 지금 이렇게 긍정적인 어떤 교육 환경을 만드는 거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 대신에 이제 문제가 생길 때는 이런 조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압력도 존재하고. 요건 아주 중요한 세팅인 것 같아요. 그걸 위해서는 어떤 지도자가 전체 분위기를 만드시는 분이 마인드셋이 달라지시는 거죠. 강압적으로 성적을 뽑아내는 게 아니라 관계성이나 인내나 인성이나 이게 되게 이 과정에서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아이들의 스킬은 그릇을 넓혀주도록 해주는 작업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이제 분명한 철학 속에서 이제 세팅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게 좋고 여기서 한 가지 더 할 수 있다면 이제 이 속에서 아이들이 그냥 잘 따라주면 좋은데 아까 얘기했듯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습니다. 100%. 안 수 있고 네. 크고 작은 문제를 이렇게 일으키죠. 그때 저희 관점에서 뭐냐면 이 문제를 공동체적으로 해결하라는 거거든요. 그때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이제 감독님이나 누가 와서 이렇게 아까 하라 그랬는데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해 하고 조치를 하든지 누가 그런 거야? 하고 이제 거기에 합당한 처벌이나 조치를 주죠. 근데 요 방식보다는 이때 이제 교육자가 질문을 좀 바꿔보라는 거예요, 관점을. 누가 잘못했냐가 아니라 이 일 때문에 누가 피해를 입었냐, 이 일 때문에 어떤 결과가 생기는 거냐, 이 일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다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냐를 생각해보게 하고, 잘못한 사람이. 흑과 백이 아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잘못했냐 하고 문제 원인자를 찾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 때문에 그 문제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를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고민해보게 질문을 해주고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그걸 다시 바로잡는 책임을 배우도록 하는 것이 이제 핵심인 거죠. 그 책임을 완수할 때 이제 공동체들도 이제 만족을 할.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이제 물컵이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 선생님이 이거를 쳐서 엎드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다 이게 젖었잖아요. 근데 이제 기존에 하는 방식은 누가 그랬는지 찾는 거예요. 이걸 누가 그랬는지. 그리고 물을 엎드리는 사람을 잡아서 혼내거나 조치를 취하는 거죠. 근데 나머지는 해결을 안 해주는 거예요. 여전히 젖은 채로 남아있고 불편한 상태가 있죠. 컵도 엎어져 있고. 근데 저희가 하는 방식은 이제 이거 엎드리는 사람 찾는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듣게 하고 핵심은 이거 다시 이거를 원래대로 돌이켜 나갈 수 있도록 이제 책임을 요구하는 거죠. 그렇게 그걸 같이 이제 들어봐 주는 것이고. 공감합니다. 네. 그게 뭐 물론 결과적으로 그게 처벌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처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처벌도 어떤 관계 회복, 피해 회복을 기반으로 한 이거에 처벌이 합당히 적절하게 취해져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 이제 네. 피해자의 어떤 네. 뭐 여러 가지가 네. 회복이 된다든지 필요하다면 되는 거지. 그렇죠. 예, 여기에만 이제 아예 뭐 어떤 행위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네네. 거죠. 또 아까 예를 들으셨는데 예를 들면 야구 같은 운동은 함께 해야 되잖아요. 네. 캐치볼을 하는데 둘이 싸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와서 넌 이거 잘못해 이거 잘못해 싸우지 마 이렇게 하면 운동이 안 된다 예를 들면 그래서 강압적으로 찍어 눌렀다 그럼 마음이 안 풀려가지고 이게 더 운동이 안 될 거 아닙니까? 당연하게 사람이 기계가 아니니까. 근데 이제 이 방식에서는 둘이 문제가 있을 때는 앉혀놓고 둘 다 무엇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양쪽 입장을 듣게 하는 거예요. 얘기해보게 하고. 그래서 얘가 뭐 잘못했다면 왜 그랬는지 맥락이 있을 거고 오해가 있으면 풀고 해서 그러면 서로의 행동 때문에 누가 더 영향을 받았는지를 보고 영향을 많이 준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요런 단계로 문제를 풀면 이제 마음이 좀 풀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운동을 하든 뭐 하기가 되게 좋은 방향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요런
뭐 관점이나 또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법에 대해서는 조금 지도자분들이 조금 이제 기술을 좀 습득하시는 것도 필요한 거죠. 근데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그런 부분들은 그냥 왜 그랬어? 가 아니라 그렇죠. 어떻게 된 네. 거야? 뭐 무슨 일이 있었어? 그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어? 이렇게 질문을 몇 가지만 바꿔도 사실은 근데 사실 감독님이 되게 잘하셨던 것이 아이들이 스스로 이제 고민해보게 했던 것 같거든요. 이제 그 질문이 이제 그거를 고민을 던져주니까. 소장님께서는 그걸 고민이라고 하시는데 네네. 저는 그걸 숙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숙제를 많이 내주면 네네네. 그만큼 아이들이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 정영렬 소장님 이야기하신 게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풀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방향성 말씀해 주셨다면 저는 그걸 바꿔 결국은 아이들이든 그 팀 안에 있던 누구든지 간에 직면하라는 거거든요. 네가 한 행동이 다른 사람한테 우리 팀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직면해라라고 하는 건데 근데 직면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나는 직면이 취미인 사람 없거든요. 근데 직면은 어렵고 힘든 거지만 그걸 하지 않으면 성장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직면은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직면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아까 우리 감독님 말씀하셨던 상처 주지 않고 그걸 경험이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고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어른이 됐든 친구가 됐든 동지가 옆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갖춰놓는 게 저는 우선순위다. 그걸 한 토대 위에서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리 선생님이 근무하고 계시는 그 야구팀은 그 말씀하셨던 직면하기 위한 하부 구조는 이미 어느 정도 세팅을 하신 게 아닌가. 근데 그 토대 위에서 제안해 주셨던 그 질문과 어떤 방향성에 대한 숙제 또 이제 아이들한테 던져주고 함께 고민해 나가면 기술적인 부분이야 뭐 이미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인성에 대한 고민들도 숙제들도 함께 좀 풀어나가지 않을까 이런. 그와 관련해서는 제가 또 하나 이제 지도자분들 좀 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아까 그런 어떤 그 관계 회복이나 피해 회복에 초점을 맞춘 대화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좀 교육적인 관점에서 풀고 싶죠. 네네. 풀고 싶은 분들이 계셔도 일단은 또 학교에서는 담임 선생님이 학교 안에 어떤 애들이 문제가 생겨도 선생님이 그 일 가지고 자기 신분이 위험해지진 않잖아요. 네, 그 어떤 일이 터지면 교사가 그 일을 처리하는 주체로서 네네. 행동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학교 운동부 지도자분들 대부분 다 계약직이고 그나마 좀 몇몇 지자체들은 이제 무기계약직이라고 해가지고 신분을 보장하는데 신분이 보장되지만 아직도 대부분은 1년 계약직이에요. 그 그러니까 성과를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일이 터진 것 자체만으로도 그 일을 해결할 주체가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그렇죠, 그렇죠. 대상으로 그 지도자를 치부를 해버리는 경우가 아직도 많아요. 네네. 그러니까 감독 코치님 입장에서는 그냥 그래 일이 생겼구나 그래 일 딱 오픈해놓고 너 이 질문 던지고 하면서 그냥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걸 할 수 없는 상황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네. 웬만하면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대단히 불순한 의도가 있어서 덮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네. 네, 덮지 않으면 내가 계약이 안 돼. 네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입장이 많아요. 맞아요. 맞는데 그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라도 그러니까 대부분 문제가 생기는 거는 이게 처음에 인지를 못했거나 이게 막 쌓여 있다가 폭발을 해버리거든요. 그럼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고 그게 생겼으면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위협을 받는 거고 그러니까 그걸 안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거죠. 아주 처음부터 막 완전히 꽉 이렇게 꼼짝도 못하도록 강압적으로 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제 감독님처럼 좀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강조하는 것이 그 작은 문제, 큰 문제가 되기 전에 작은 문제가 있을 때 그러니까 이 팀의 성적뿐만 아니라 그 관계를 주목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서 많은 문제가 생길게요. 그래서 작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제 좀 질문을 바꿔주고 할 수 있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는 그냥 가만히 둬버리면 마치 그 세균 배양 접시처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확률도 적은데 그 젊은 아이들 모아놓고 성적을 해야 되고 다 성격도 다르고 그러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건 시간 문제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 잘 올 한 해를 어려운 애들 갖춰놓고 문제 없이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 이게 거의 복불복인 거예요. 지도자들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오히려 가만히 이렇게 문제가 되도록 시간을 두지 말고 그 전에 어떤 교육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지도자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도 좋다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둘러싼 환경은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환경은 못 돼요. 분명한 사실이고, 아까 학부모들의 압력도 있고, 교육청이나 기관에서도 매뉴얼 중심의 사고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근데 그것만 탓하고 계속 있다가는 체육계 전체가 사실은 악순환을 못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좀 바꿔야 됩니다.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해요. 그 책임, 그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좀 더 중요시 여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좀 더 책임감 갖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좀 진행할 수 있게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번 다시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해서 기본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문제가 조금이나마 문제가 발생 시에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한 번 더 신중히 생각을 해서 아이들한테 얘기도 하고 해서 분위기를 좀 더 그런 쪽 바꿔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말씀 들으면서도 요즘 한국 사회에서 이제 계속 지적하는 게 우리 교육 전체가 경쟁 위주의 능력주의 또 엘리트를 키우는 쪽으로 됐기 때문에 이제 똑똑한 괴물들 나온다 이런 얘기도 하는 거고, 능력은 있지만 인성이 안 되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중요한 말씀 주셨다고 생각하고, 그때 이제 인성을 가리킬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인성을 주기 위해서 또다시 강압적인 방식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고민해보고 책임을 배우고 타인이, 내가 했던 행동에 타인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고민해보는 공감 능력을 키우는 사람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는 지도자의 관점과 질문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첨언하고 싶은 것은, 이제 앞으로 그 21세기 뭐 4차 산업 얘기도 하고 하면 이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이제 많이 없을 수 있고, 뭐 일반 교육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드리려는 말씀은 계속해서 사람이 협력하고 협동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 체육 분야만큼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호흡을 맞추고 협력하고, 또 아까 얘기했던 인내를 배우고 실패를 또 경험하고 또 이겨내는 도전을 해보고, 이게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중요한 가치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실은 일반 다른 학생들은 별로 못 배우는 환경 속에 있어요, 우리나라 자체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체육을 했던 아이들이 우리 사회에 아주 이런 것들을 경험한 아주 중요한 인재로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운동하는 기간 동안 목표가 뭐 선수, 뭐 프로 선수가 되는 게 목표겠지만 그 과정 중에 이런 교육의 요소가 이렇게 학습이 될 수 있으면, 배울 수 있으면 사실은 굉장히 좋겠다. 그 자체도, 이 과정 자체도 목표로 보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다. 스포츠가 이런 걸 배우기 정말 좋은 분야죠. 그렇죠. 예. 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야구를 쭉 좋아해왔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경기장도 가보고 또 친구들하고 야구도 이제 하는 걸 즐겨하는 사람 입장에서 특히 야구가 더 잘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최근 들어서 사실은 뭐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야구계. 그렇지만 결국은 이 야구라고 하는 것이 야구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스포츠인데, 최근에 이제 뭐 메이저리그에서 뛰다가 이제 이런저런 음주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수들도 있고, 또 드래프트에서 1차로 지명됐다 또 철회를 또 당하고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수들도 있는데, 물론 그들이 개인적인 뭐 그 사람들 제가 변호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물론 그 사람들이 문제 행동을 한 것은 맞지만 그것의 모든 문제의 책임을 그 개인에게만 돌릴 것은 좀 너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우리가 잘 하려고 했지만 부득이하게 또 의도치 않게 못했던, 제대로 교육하지 못했던 영역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한 번의 기회로 좀 삼아서 이제는 어떤 선수들을 길러내고 야구라고 하는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사회에 어떤 긍정적, 회복적 메시지를 줄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는 좀 시기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개인적으로 야구 좋아하는 사람으로 우리 감독님 만나 뵈서 너무너무 반갑고 너무너무 기쁘고, 특히
야구 감독님을 만나서 좋은 게 아니고 또 그 안에서 개인적인 어떤 철학과 방향성을 갖고 아이들 훈육하고 있는 선생님들을 만나서 저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주 모셔올까요? 네, 자주 네. 오십시오. 예. 저도 학교 야구장에서 다닐 보죠. 야구. 학교 다닐 때 이런 선생님 만나 뵀으면 참 그러니까요. 좋았겠다 싶은데. 그래서 혹시 마지막으로 뭐 이 영상 보시면 혹시 나도 이런 쪽으로 좀 뭔가 좀 배우고 싶다. 네네. 야구 기술이나 이런 거 말고 좀 아이들이랑 어떻게 대화하고 질문하고 어떻게 경청하고 중재하고 이런 걸 좀 배우고 싶은 코치님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진행하고 계신 뭐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뭐 교육과정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뭐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면. 네. 네, 저희가 이제 그 사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등 상황에서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사람들을 길러내려고 하거든요. 그거를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을 조정자라고 하고, 조정자가 공식적인 영역, 뭐 법원이나 뭐 경찰 어떤 상황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일상 영역에서 다 필요합니다. 부모가 될 수도 있고 교사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체육 지도자 분들께서도 이런 내용을 좀 같이 숙지하시면 좋을 텐데요. 저희가 이제 교사들을 위해서는 1년에 2차례 정도 여기서 한 2주 정도 교육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 기회에 참여하셔도 좋고, 아니면 저희를 불러주시면 저희가 이제 강사를 파견해서 선생님들께 이제 기본적인 철학이 어떻게 갈등을 다룰 수 있는지, 그다음에 아까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질문법이 있어요. 이 철학에 따라서 저희가 5가지 질문 체계를 구성해서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또 이제 훈련할 때는 롤플레잉도 해보면서 실제로 조정을 이끌어가는 방식도 좀 배워보기도 하고, 특별히 또 이제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 구성원들이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들, 그다음에 그때 같이 지내려다 보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공동의 약속 혹은 규범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를 먼저 만들어진 것들이 있죠. 뭐 체육하려면. 근데 이제 내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이제 서로 존중하기 위해서 약속을 올리는 거. 예를 들면 체육으로 따지자면 뭐 이런저런 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언제 뭐 기상하고 아까 침구 정리하고. 근데 관계상에는 나한테 이런 별명을 안 부르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전체 규정으로 못 잡아주니까 개인들이 같이 얘기해서 서로 약속을 만들어가고, 그 지도하고, 문제가 생기면 질문하고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이 저희 홈페이지나 이제 교육 그 체계가 다 잡혀 있어서 안내가 돼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